반장픽 첫 번째 가보죠. 역시 해학의 민족입니다. 아무래도 현 시국과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영상으로만 함께 만나보시죠. 자, 정차 중인 차량 뒤쪽 와이퍼가 싹 넘어오자 탄핵. 저쪽으로 가자 핵. 이쪽으로 오니까 다시 탄핵. 지금은 핵, 탄핵. 자, 저 차 뒤에 오는 차들은 저거 쳐다보느라 운전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된 영상인데요. 출고가가 약 1억 3,700만 원에 달하는 외제차의 차주가 뒷유리를 이렇게 탄핵으로 꾸민 모습입니다. 뒷유리 와이퍼에 탄이라는 글자를 붙여놓고 뒷유리 우측 하단에는 핵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이게 와이퍼가 움직일 때마다 탄핵이 되도록 만든 건데요. 그리고 이색 깃발도 다수 등장을 했습니다.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절대 휴대폰 안 보기 운동본부와 같은 깃발들이 나타났는데요. 또 한 시위자는 자신의 등에 불안해서 집에서 게임도 못하겠다라는 글을 붙이고 시위 현장의 한복판에서는 게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2016년, 17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역시 정치 집회지만 과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군다나 뭐 아이돌들 그 응원봉도 등장했다던데요. 자, 지금 원래 촛불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왔잖아요. 근데 촛불이 꺼지기 쉽기 때문에 맞아요. 바람이 불면 맞아요. 지금은 발광력이 매우 좋은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돌 응원봉이 나오기도 하고요. 야구장이나 뭐 축구장에 가면 응원 배트 같은 거, 또 경강봉, 심지어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지금 가지고 오는 상황으로 응원봉이 지금 필수 시위 아이템이 돼버렸습니다. 진짜 전부 응원봉이에요. 그리고 좀 많이 보이죠, 그죠?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요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마 응원봉 옆에 보면 이색 깃발들도 많이 보입니다. 예. 젊은 세대가 탄생시킨 집합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진짜 예전과는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다음 이어가죠. 계엄 과거 일인 줄. 자, 5.18 민주화운동 다룬 영화 택시 운전사에 출연했던 그 외국 배우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번 불법 계엄 사태를 얘기했는데요. 사진 만나보시죠. 자, SNS에 그 영화 세트장 사진을 올린 배우 토마스 크레치만. 2017년 영화 택시 운전사의 한 장면이다 소개를 하면서 한국의 과거를 다룬 영화인데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좀 묘한 글을 남겼습니다. 자,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는 그런 일이 2024년에 다시 벌어질 줄은 몰랐다. 이분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계엄이 1980년, 1979년부터 80년에 있었던 그 계엄. 그때 5.18 때 연기를 했었죠. 토마스 클레치만 이분이 배우인데 이 독일 기자 위리겐 한스 페터 역할을 했었는데 아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5.18의 진실을 알리던 독일 기자 역할을 했었고 배우로 했는데 과연 이게 40몇 년 지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재현된 그 현실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이 SNS 글을 올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 서울대 교수의 공지문이라는 글도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서울대 교수 한 분이 기말고사를 취소한다는 공지를 냈습니다. 보고서로 대신하기로 했고요. 이 교수님이 이 취소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어요. 지금 일상의 평화가 위태로운 시기인데 강의 밖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시험 보는 장면을 떠올리면 그게 너무 괴이하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학생들은 오히려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야말로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이 지금 책 대신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눈여겨봐달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는지 고민해 보길 바란다라고 학생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43세 김명현 신상공예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 선포 이후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와중에 또 한 명의 흉악범 신상이 공개가 됐죠. 근데 워낙 시국이 어수선했던지라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시간을 좀 쪼개서 소개할까 합니다. 자, 그 이름 김명현 43. 이자는 도대체 어떤 짓을 한 겁니까? 네, 지난 6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일면식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김명현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을 고려해서 공개를 결정했는데요. 피의자 김명현은 지난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승용차의 뒷좌석에 침입을 했습니다.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뒤 피해자의 지갑 등에서 1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대로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서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한 아파트 인근 야산공터에서 차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 김명현의 이 신상 공개 이 사진을 지난주에 어디 한 군데에서도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죠. 다른 뉴스가 워낙 많았으니까. 자, 양 변호사님, 12만 원 훔치겠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체 범행 동기가 뭐라던가요? 일단 김명현은 지인의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그 도박 때문에 억대 빚을 져서 빚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시달려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미리 흉기를 가지고 식당가 인근을 배치하면서 뭐 고급 수용차를 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범행을 찾았고요. 범행을 저렇게 저지르고 나서 그 훔친 돈 12만 원 가량 되는 걸로 식사하고 한 6만 원씩 복권 샀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우당탕 식당 난동입니다. 자, 식당을 운영하던 중에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사반 가족의 제보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계산대 앞에 서 있던 남자 갑자기 화분을 팍! 자, 뒤에 있던 다른 환부가 팍 밀고 발로 펑 차고 또 다른 화분도 밀려고 하다가 안 돼! 이 사장님 겨우 제지를 합니다. 저 미치광이 난동은 일행들이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제대로 말리지도 않아. 자, 이번엔 말이죠. 테이블 쪽으로 가더니 또 빈 술병을 팍 계속 깹니다. 그러더니 야, 너 일로 와봐! 막 항의하는 손님한테까지 시비를 걸죠. 자, 사장님이 또 와서 제지를 하니까 이번에는 직원의 얼굴을 팍 쳤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밀치고 있어요. 자,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시국에 술을 마실 거면 곱게나 마시든지 저 인간 도대체 뭐 하는 인간입니까? 네, 지난 4일 경기 오산시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이고요. 이날 오후 6시쯤에 손님 5명이 왔는데 그중 한 명이 서빙 직원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고기 구워, 커피 뽑아와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난동을 피운 건데요. 술을 마시더니 점점 더 목소리가 커졌고 무례한 행동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쾌한 건 물론이고요. 여성 직원들이 또 겁에 질려서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손님이 나가는 길에 이 사장에게 서비스가 엉망이다. 다시 안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장도 안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분노를 해서 화분을 밀고 이렇게 술병을 내던지기까지 한 건데요. 일행들이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남성을 말리기는커녕 지켜보다가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행패를 막는 과정에서 남성 직원은 눈을 맞았다고 하고요. 또 다른 직원은 깨진 유리를 치우다가 다쳤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거는 그냥 뭐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 만약에 그 불법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가 됐더라면 저런 자들도 영장 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해당 사항인지 정확하게 포고령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글쎄 하여튼 뭐 폭력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이 동네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잘 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손님들 식사 못한 거에 합쳐서 66만 원 정도 손해배상 받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행 중에 그 한 명이 66만 원 계산하고 뭐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다음 날 또 일행이 방문을 해서 왜 이 금액을 많이 끊었냐, 50만 원치 딱 맞춰달라라고 행패를 또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경찰에 좀 신고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이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행패를 자꾸 부리고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지금 상해 같은 것도 가했던 것 같거든요. 얼굴을 때렸습니다. 범죄가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예. 다만 중간에 합의를 해줬던 거지 계속 이렇게 합의를 거부하거나 한다면 범죄는 성립한 거고 업무 방해죄가 뭐 합의된다고 처벌 안 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말 이 시국이 엄중한지라 좀 자중하셨으면 좋겠어요.